탄핵 심판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헌재의 심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만큼 또 자신이 법률가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즉 왜 지금 당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계엄에 대한 어떤 이 타당성 이거를 입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네, 지금 가장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것은 맞지만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수감 생활 중에는 수임 번호 10번을 부여받고 지금 수용복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지만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출석 때는 사복을 입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장 차림으로 다시 갈아입고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또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서 구속영장 심사 과정과 비슷한 경우와 호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호 실장, 일단 현직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도 사실 처음에 일이 될 텐데 탄핵 심판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헌재의 심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만큼 또 자신이 법률가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즉 왜 당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계엄에 대한 어떤 이 타당성 이거를 입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역대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수사,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진 건 헌재 심리 이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헌재 심리와 그다음에 수사, 공수처의 수사가 동시에 있었으므로 지금 나를 가장 큰 변론을 해야만 하는 헌재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지지율일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헌재 심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10%대 내외였어요. 나중에는 뭐 한 4%까지 떨어졌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약 한 10%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교했을 때 40% 내외, 물론 이건 일부 여론조사의 여론 결과입니다. 이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예전보다 올라갔다라는 그런 여론조사에 고무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지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 이 셀프 변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아마 쟁점은 제 판단에는 이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을 스스로 변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기일이죠. 2차 변론 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상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떤 부장선거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결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출석해서 왜 내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음모론이 있고 본인이 이것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지는 이제 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지는 아마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현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비상계엄 배경 근거로 하나가 들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이 얘기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과 여기에 대해서 좀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가 있었다.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사실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위헌 위법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 변화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나 배경으로서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자료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락돼서 앞으로 좀 국가적인 어떤 그 국론 분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비상계엄 사태 사실상 총괄 지휘 역할로 한 걸로 보이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레 열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한번 저희 살펴볼 텐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제 계엄 포고령 그리고 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냐 이걸 두고서 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이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지만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히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지금 가장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것은 맞지만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 입법 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마찬가지로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한때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좀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인 건지 좀 애매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론을 사실을 도출하게 될지 옹호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의 그 진술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국회와 관련돼서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증언들도 아마도 대통령이 이 증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도 계속 이제 공방이 벌어질 텐데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이 공방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포고령과 그다음 비상입법기구,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왜 같은 맥락이냐? 바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네.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고령 1호는 바로 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 다음에 쪽지는 입법기구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앞뒤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헌재 심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김용현 장관은 어쨌든 지금 일관된 어떤 흐름입니다. 초안을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모든 네. 책임이 뭐 국가 그 수반이고 또 군 통수권자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늘 단순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답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밀고 나가다간 실제로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용현 장관 측에 어떠한 입장으로 바뀔 것인지가 눈길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 대목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23일 내일 모레 있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게 되고 네. 첫 번째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주목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오늘 심판에도 출석한다고 했지만 목요일 심판에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심판정 내에서 얼굴도 맞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포고령이라든지 또는 뭐 이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 부분에 대해서 도 작성은 본인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검토했고 승인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마찬가지의 증인신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히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는 뭐 장관이 썼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작성을 대통령이 처음부터 했던 아니면 장관이 작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건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을 했거나 대통령이 그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그 혐의 자체를 벗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이 책임 공방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최종 책임 자체는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